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이슬람 암살단 아사신 제2편 시작하겠습니다. 하산이 사바흐는 페르시아의 12이만파 본거지인 쿰에서 태어났습니다. 12만파 신도인 그의 아버지는 현재 이라크의 쿠파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산이 태어난 날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11세기 중반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산이 어렸을 때 부친은 아들의 종교 교육을 위해 오늘날의 테헤란인 라이로 이주하였습니다. 라이는 9세기부터 다이들의 중심지였고 하산은 그들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시아파 중의 하나인 이스마일파가 인기를 끌었는데 이유는 이스마일파인 그 지역 지도자들을 제거한 그 지역 전체의 지배자인 수니파 셀주크 투르크 통치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산은 17세쯤 이스마일파로 개종하고 이집트 카이로의 파티마 왕족 칼리프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산은 1076년 라이를 떠나 이스파한으로 갔고 거기서 북쪽의 아제르바이잔을 거쳐 아르메니아로 갔습니다. 여기서 그는 종교를 해석하는데 이맘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고 수니파 율법학자인 울레마의 권위를 부정하는 바람에 법학자인 카드에게 추방당하였습니다. 하산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를 거쳐 다마스쿠스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에서 팔레스타인을 거쳐 1078년 8월 30일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산이 사바흐는 약 3년간 이집트에 머물며 학업을 계속했고 정식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알레포와 바그다드를 거쳐 1081년 6월에 페르시아의 이스파한에 도착했고 이후 9년간 포교를 위해 페르시아 전역을 다녔습니다. 특히 하산은 페르시아 북부의 험준한 고원 지역인 다일람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다일람은 수니파인 셀주크 투르크에 저항한 시아파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다일람 지역 사람들은 하산이 사바흐의 투쟁적인 교리에 감화되었고 그의 지휘하에 저항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하산의 활동은 얼마 안 가 셀주크 당국의 주목을 끌었고 셀주크의 와지르는 하산의 체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산은 체포당하지 않았고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하산은 그의 사명을 인도할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발각될 위험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외딴 곳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본부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그런 곳이 생긴다면 셀주크 제국에 대항하여 무사히 전쟁을 지휘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산의 고민은 알라무트 성을 발견했을 때 끝났습니다. 알라무트 성은 엘부르주 산맥 한가운데 높은 바위 꼭대기 위 좁은 산마루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은 길이가 48km, 너비가 5km인 계곡을 지키는 요새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떤 왕이 독수리가 바위 위로 날아올라 앉는 것을 보고 알라무트라고 지었는데 이는 독수리의 가르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알라무트 점령은 신중하게 준비되었는데 때문에 성을 점령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으나 큰 위협 사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산은 자신의 다이들을 알라무트 성안과 주변 마을에 파견하여 사람들을 개종시켰으며 그의 추종자로 만들었습니다. 1090년 하산은 비밀리에 성 안에 들어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성을 점령했습니다. 페르시아 연대기 작가들에 의하면 성의 전 주인에게 성을 넘긴 대가로 3,000 골드 디나르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알라무트의 지배자가 된 하산이 사바흐는 성에 입성했을 때부터 35년 후 사망할 때까지 한 번도 그 바위산을 내려간 적이 없었으며 생전에 지붕에 올라간 2번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집을 비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산은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와 기도, 글쓰기, 행정으로 보냈고 매우 금욕주의적이고 엄격한 종교적 생활 방식을 고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하산은 철학, 수학, 천문학, 연금술, 의학 및 당시의 주요 과학 분야에 정통했습니다. 하산이 사바흐의 과제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과 더 많은 성을 점령하는 것 2가지였습니다. 그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라무트에서 여러 지역으로 포교사절과 대리인을 파견하였습니다.
역사가 주바이니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산은 알라무트 주변 지역, 그러니까 인접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의 포교 선정 기술로 그곳을 차지했고, 그의 감은 이슬에도 넘어오지 않는 지역은 살육, 약탈, 전쟁으로 점령했다. 그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성을 점령했고, 적당한 바위를 발견한 곳이면 어김없이 그 위에 성을 지었다. 아사신파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첫째, 공경에 처한 나라여야 하며, 둘째, 백성은 고통받고 불만에 가득 찬 상태여야 하고, 셋째, 시아파와 이스마일파에 충성했던 강한 지역적 전통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사신파의 세력이 커지자 1092년 셀주크는 최초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아사신파의 위협을 제거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사신파는 그들만의 독특한 기술로 최초의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암살 기술이었습니다. 니잠 알-물크는 셀주크의 제2대 술탄 알프 아르슬란과 3대 술탄 말리크샤의 양대에 걸쳐 약 30년간 명재상으로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1092년 아사신파는 암살자를 뜻하는 피다이를 파견하여 이 유명한 인물을 암살하였습니다. 니잠 알-물크는 피다이들이 살해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마일파 교리를 비난하고 이스마일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던 국왕, 군주, 장군, 총독과 심지어 성직자들을 비명행사시킨 암살의 시초였습니다. 알라무트 연대기에 들어있는 암살 명부를 보면 니잠 알-물크부터 시작하여 거의 50건의 암살이 하산의 사바의 지배기간에 몰려 있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받는 중에도 아사신파 암살단은 쉬지 않았습니다. 1124년 하산이 사바흐는 후계자로 사령관 중 한 명인 부주르 구미드를 지명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부주르 구미드가 통치하던 시절 아빠스족 칼리프를 비롯해 이스파한의 사령관, 카즈빈의 율법학자 등이 암살되었습니다. 부주르 구미드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무함마드가 후계자 자리를 계승했으며 알라무트의 세 군주 무함마드 시대의 첫 희생자는 아빠스 왕조의 칼리프였습니다. 무함마드 치세 동안 암살 명부에는 14건의 암살건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산이 사바흐가 융성한 시절에 비하면 조족지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무함마드의 뒤를 이어 하산이 물려받았고 이어서 그의 아들 무함마드 2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무함마드 2세의 치세는 대체로 평온무사하였습니다. 1210년 무함마드 2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잘랄 알딘이 다음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잘랄 알딘의 통치 시절 칭기즈칸의 몽골이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시키기 시작하였고 잘랄 알딘은 사절단을 보내 공물을 바치고 복종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잘랄 알딘의 사망 후 외동아들인 알라 알딘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알라 알딘의 치세 말년에 칭기즈칸의 몽골이 이슬람 영토에 침범했고 1258년에는 바그다드를 약탈하고 불태웠습니다. 이리하여 1500년간 수니파 이슬람의 명목상 우두머리였던 아바스 왕조의 치세가 끝났습니다. 이 시기에 아사신파는 몽골에 일찍이 복종을 맹세하여 위험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몽골은 이 위험천만한 암살 집단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몽골의 훌라군은 아사신파를 공격하여 1257년 알라무트를 파괴하였으며 라마사드는 1258년에 함락되었습니다. 아사신파의 통치자이자 이맘인 루쿤 알디는 몽골군에 살해되었습니다. 페르시아 내 아사신파는 몽골에 의해 철저하게 학살당했지만 루쿤 알디는 아들이 이맘의 자리를 계승하였고 1275년에는 알라무트를 잠시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그들은 비주류로 소수의 종파로만 생존하다 19세기 아가칸의 등장으로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아가칸은 시아파인 이스마일 니자리파의 이맘이 지닌 칭호입니다. 아가칸은 영토는 없지만 15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와 1,500만 명 이상의 추종자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일국의 군주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